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1장 보고서 만들기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액세스를 활용하는 것 중 마지막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고서 만들기 개요를 살펴본 뒤에 보고서 마법사와 보고서 디자인, 보고서 도구, 새 보고서라고 하는 네 가지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특히 보고서 마법사와 보고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보고서 디자인 영역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이블 마법사, 조건부 서식 만들기, 하위 보고서 만들기, 스위치보드 만들기에 관해서 실습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만들기에 관한 정의 정도를 살펴보면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요약 또는 이 그룹화하여 출력하기에 편리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만들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이 그룹화와 더불어 정렬 정도의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나 폼에서 직접 그냥 인쇄 명령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요. 즉 그룹화 혹은 정렬 기준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은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그 디자인, 폼을 디자인하는 방식이 있었죠. 유사합니다만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입력, 추가 삭제 등은 불가능합니다. 보고서는 이 폼과 마찬가지로요. 보고서 디자인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마법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드는 수동 방법과 자동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데이터 원본으로 테이블이나 쿼리겠죠. 이 쿼리를 연결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 실습을 위해서는요. 기존에 쓰셨던 실행 쿼리 혹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계속 활용하셔도 되고요. 별도로 본문 예제 보고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이 URL 주소창에 올려 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서 만들기를 실행해 볼게요. 자, 기존에 서로 연결되어 있던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콘텐츠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자, 간격을 좀 줄이고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테이블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요. 고객 테이블, 고객명과 주소, 담당 지점이나 신용등급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제품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죠? 지점,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홈 그룹의 창 전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 서로 나눠볼까요? 그럼 각각의 서로 연결되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면 가장 깔끔하고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일목요연한 우리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룹 하나 정리를 시킬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창을 닫고요. 고객 테이블을 열어서 만들기 그룹에 보시면 보고서 그룹에 여러 가지가 있죠. 보고서, 보고서 디자인, 보고서 마법사, 기타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고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을 그대로 그냥 인쇄해 주는 형태로 보여주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서의 최종 목적은 신용 등급별 그룹화 혹은 담당 지점별 그룹화 등을 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크게 활용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만들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인쇄를 한번 걸어볼게요. 파일에 인쇄. 그러면은 인쇄를 바로 할 수가 있죠. 네,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보셨던 네, 이 형태로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테이블을 가져와서 인쇄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룹화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자, 먼저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하라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고객 테이블에서 먼저 활용을 해볼게요. 6개의 레코드 내용 전체를 필드를 다 활용하면은 한꺼번에 동시에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선택한 필드를 보고 다음. 그러면 자동으로 그룹 수준을 하나 지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담당 지점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죠. 우리는 담당 지점이 현재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은요. 그래서 다시 모니터를 시키고요. 뭐 신용 등급 기준으로 해서 내가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 필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 외에 나머지 고객번호, 고객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 지점 등과 서로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그룹화 옵션이 있습니다. 그룹화 옵션. 자,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룹화 간격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 첫 문자, 뭐 앞에 두, 셋, 넷, 다섯 문자 등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그룹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뭐 일반 우수 보통이었죠. 그래서 뭐 기본으로 하면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날짜가 있는 내용 같으면은요. 날짜 기준해서 그룹화 간격을 연, 월, 일 기준 날짜를 자동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적절한 것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기본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신용 등급 기준으로 다음. 그 다음 필드를 최대 4개까지 사용하여 오름 또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용 등급 기준을 했죠. 뭐 오름 차순, 내림 차순 현재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죠? 클릭을 해서 그래서 신용 등급 기준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뭐 고객명의 뭐 오름 차순 그 다음에 담당 지점 뭐 오름 차순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 그죠? 뭐 다음 그 다음에 단계 블록, 뭐 외곽선 등이 있는데요. 지금은 기본 모양으로 해서 세로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너비를 자동으로 조정하겠느냐의 여부를 묻고 있죠. 엑셀의 기능과 다르지 않죠. 네, 클릭된 상태에서 다음. 다음에 보고서 제목을 뭐 고객 보고서라고 뭐 해보겠습니다. 자, 뭐 현재 미리 보기가 적용이 되죠. 자, 이런 형태로 현재 보시면 신용 등급 기준 우리가 했으니까요. 불량, 우수, 뭐 일반으로 해서 가나다 순으로 우리가 소트를 요구를 했었죠. 담당 지점 역시 이런 식으로 쭉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 인쇄해서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고객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보고서 형태를 보시면 이 전화번호가 끝부분이 잘려서 보여지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에 보기라고 있죠. 클릭해 보시면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인쇄 미리 보기를 가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이렇게 현재 잘리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를 닫고요. 자, 다시 보기에서 우리가 레이아웃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즉 신용 등급과 고객명 사이가 굉장히 넓죠. 따라서 이제 이것을 선택을 해서 이 전체를 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좀 시키세요.
이제 불필요한 영역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역시 고객명도 뭐 이렇게 좀 이동을 해 주셨어야 되겠죠. 네, 이런 것을 나중에 디자인 보기에서 충분히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전체를 그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담당 지점까지 다 지정을 해서 좀 이렇게 옮기시는 작업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전체를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적절한 크기로 조정은 할 건데요.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하시고 이 부분도 너무 넓죠. 그래서 얘는 간격을 충분히 줄여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좀 깔끔한 보고서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좀 옮기시고요. 뭐 간격은 주소 간격은 조금 좁은 편이네, 그죠? 동 정도까지만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영역에서는요, 이 간격을 이렇게 늘려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기에서요. 이번엔 디자인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고서 영역의 종류와 용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대개는 이런 형태로 만들겠죠. 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뭐 2페이지짜리 뭐 보고서를 우리가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보통은 첫 번째 이 공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보고서 뭐겠어요? 보고서 머리글이겠죠. 네, 첫 번째가 보고서 머리글입니다. 자, 이 보고서 머리글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출력되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만 표시된다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가 뭐 제목이라든가 혹은 로고, 뭐 날짜 등을 삽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회사 로고 같은 게 들어가고 그죠? 회사 로고 보통 뭐 우측 상단에 많이 넣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목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된 것이 페이지 머리글입니다. 자, 페이지 머리글을 한번 보세요. 모든 페이지죠, 이번에는요. 모든 페이지 상단에 동일하게 표시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즉, 필드명이겠죠, 주로요. 주로 현재 필드명이 이거와 같이 뭐 신용등급, 고객명 이런 거겠죠, 그죠? 뭐 고객명이 들어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점, 담당 뭐 지점이 이렇게 들어갔고, 또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게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은요, 여기도 동일하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페이지가 넘어가도 우리가 그대로 뭐 고객명이라든가 또는 담당 지점이라든가 전화번호 등에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타이틀로 주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페이지 머리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내용이 이제 나와지겠죠. 자, 세 번째 나온 것이 신용등급 머리글입니다. 이번에는 그죠. 신용등급 머리글이라 되어 있죠. 실제 이것은 신용등급 머리글이 아니고 우리가 그룹 머리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용등급을 현재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신용등급 머리글이라고 이렇게 신용등급이 나오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룹 머리글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시면 이 레코드 즉 이 가로 행이죠. 이 레코드를 우리가 그룹화한 경우입니다. 레코드를 그룹화한 경우 한 그룹 상단에 표시되는 정보를 여기서 입력한다. 일반적으로 그룹 이름을 어떻게 해요?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용 등급에 관한 내용을 쭉 기록을 이제 하겠죠. 신용 등급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뭐 우수 여기다가 그죠? 뭐
뭐 우수,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불량, 뭐 일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룹화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룹 머릿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룹 바닥글도 있겠죠. 머릿글이 있으면 바닥글도, 그죠? 그룹한 경우 그룹의 하단에 표시되는 정보를 입력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룹에 대한 합계나 평균, 그룹에 대한 합계나 평균.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각 지점별 뭐 이렇게 내용을 쭉 기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내용을 쭉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이 페이지에도 쭉 이렇게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죠? 쭉 기록이 되었으면 이렇게 뭐 소개 정도가 나오겠죠. 그죠? 소개가 이렇게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게 합계가 되었던, 평균이 되었던,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소개를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것을 하는 것을요, 바로 그룹 바닥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 소개가 돼 있었으면 끝에는요 또 이렇게 이제 전체 합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토탈 이제 합계도 기록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형태의 보고서가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네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문 내용이 나와집니다. 그죠? 본문 내용이 이렇게 나와졌죠. 보고서에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부분, 바로 이 영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바닥글 보시면 이 부분이죠. 페이지 바닥글, 그죠? 자, 이 페이지 바닥글 같은 경우는요. 자, 페이지 이 머릿글과 마찬가지로 모든 페이지 어떻게 이번에는 하단이겠죠. 하단에 뭐 동일하게 표시되는 주로 날짜와 페이지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1-1페이지 그럼 여기는 1 보고서에 대한 1-뭐 2 이런 식으로 끝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주로 이제 이 날짜 및 페이지 번호가 주로 이제 찍히는 영역이 페이지 바닥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6번째로 보시면 보고서 바닥글이라고 하는 거 되어 있죠. 자, 보고서 머릿글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머릿글이죠. 그죠? 머릿글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한 번만 표시되며 합계나 평균과 같은 보고서 요약 등의 정보, 즉 여기서는 현재 토탈의 개념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보고서 영역의 종류와 이 용도에 따라서 각각 취해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 것인지를 구상을 하고 이 종류와 용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각종 작업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